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정말? 네, 아주 맨도로 안에 맨도로매 아주. 그럴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예. 어떻게 팽아도 좋아졌는데 코로나 저 걸렸다고 아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좀 쉬어야 돼. 팽아는 너무 바빴어. 쉬니까 좀 얼굴이 좋아진 것 같네 진짜. 오늘 화장하고 왔어요. 정말? 오늘 네. 우리가 이야기할 드라마가 뭐죠? 빠담빠담. 그 빠담빠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빠담빠담은 이제 풀네임이 있잖아. 빠담빠담은 줄여서 한 얘기고 제목이고 원래 제목은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맞아요. 제목이지. 제목이 좀 길죠.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 몰랐어? 뭐 그 빠담빠담만 알고 있어. 많은 빠담빠담하면 사람들이 다들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래? 그 야한 영화 막 이러면서 그거부터 떠올리던데. 아니지. 보통 이제 빠담빠담 하면은 그 샹송 있잖아. 네. 빠담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걸 떠올리지. 내 주위엔 다 그런 사람밖에 없나 보네요. 내 주에는 다 샹송, 재즈, 클래식 이런 한 대 후려치고 싶네 아주. 이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를 이제 하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드라마를 봤잖아요. 네네. 힘들게 봤어. 넷플릭스에는 없어요. 없고 다른 방송에도 없는 것 같은데. 그 JTB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대. 그래서 그 80개짜리 그 동영상 유튜브에 유튜브로 80개짜리 15분짜리 80개를 봤어. 네, 저도 그랬어요. 아주. 아니 그래서 이 충분히 느낄 수가 없었나 내가? 감동을 못 느끼. 아니 그 빠담빠담을 이번에 처음 본 거야? 아니면 옛날에 보고? 처음 봤어요. 정말? 네. 뭐 이렇게 놀라운 눈을 하고 토끼 눈을 뜨고 그럴 수도 있죠. 있어. 네, 나는 그게 막 재밌다고 생각을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참 아름다운 내용이구나라고 생각만 했지 그렇게 와닿거나 막 재밌진 않더라고요. 우리 노희경 작가 했던 거 있었잖아요. 뭐 있었죠? 노희경 작가 거 우리가 드라마 천국에서 했던 거. 드라마 천국에서 했던 거 많지. 그쵸? 디어 마이 프렌즈도 있었고. 저는 그게 그거를 너무 재밌게 봐서 인생작이어서 이 빠담빠담 인생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그 노희경 작가 디어 마이 프렌즈 그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렇게 그냥 아름다운 동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현실적이지 않다고 해야 되나? 나는 너무 그 당시에 빠담빠담 11년 된 이야기잖아요. 빠담빠담이. 그 당시에 이 드라마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11년 전이면 지금은 뭐 팽아 나이 정도? 그래? 얼추 비슷하게 조금 팽아 나이보다 좀 어리거나 뭐 그랬겠지. 저랑 한 7, 8살 차이 나지 않아요? 6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되게 순수하셨네요. 아니 뭐 그냥 아름다운 저는 동화 같은 이야기 영상이 멋있다. 그리고 정우성하고 그러면은 일단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빠담빠담에 대해서 이거 먼저 이제 정보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게 이 20부작이었고 20부작. 네, JTBC에서 방송이 됐었는데요. 노희경 극본, 연출 김규태, 예. 정우성, 한지민, 김범 뭐 외 그렇지. 다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시청률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건 시청률을 그렇게- 이야기할 그쵸. 그게 없어. 한 1% 2%밖에 안 그래,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시청률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제 줄거리가 음, 살인 이제 누명을 쓰고 16년 만에 출소한 양강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역을 정우성이 맡았어요. 예. 양강칠과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신에게 있는 이기적인 정진아, 이게 한지민이 맡은 역할이죠. 그리고 이 둘의 운명을 지켜주려는 인간적인 전사 이국수가 김범이 맡은 예. 역할이고 만들어가는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끝? 네. 이거 20부작인데 줄거리가 그렇게 쉽게? 이게 근데 이게 줄거리를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길고 그렇다고 또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너무 그래요. 이 JTBC라는 방송국이 생긴 거야.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종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합편성 채널을 이제 종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JTBC라는 방송국이 생겼는데 그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처음 찍는 거야. 그러니까 JTBC가 개국을 했어. 개국 드라마를 찍는 거야. 그러면은 JTBC가 개국을 준비하면서 드라마를 같이 준비했겠지. 보통 이제 방송국들이 뭐 개국 드라마 또는 뭐 10주년, 20주년, 뭐 50주년 드라마 뭐 개국 드라마를 이제 하잖아. 그러니까 JTBC 입장에서는 개국 드라마로 빠담빠담을 그 편성을 한 거야. 굉장히 어떻게 그럼 보면 되게 기대작이었어. 그렇지. JTBC에서는 이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시청자를 좀 끌어당겨야 돼. 그러니까 JTBC에서 했던 게 뭐였냐면은 뉴스에 손석희 데리고 오는 거. JTBC 뉴스에 손석희 데리고 오는 거가 있었고 그 다음 했던 게 이 드라마인데 이 첫 드라마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얼마나 깊었겠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드라마 그럼. 한편으로 JTBC의 이미지가 딱 그렇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있으니까. 네. 그 첫 번째 개국 드라마가 빠담빠담이었다 이거야. 그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를 했겠냐. 그래가지고 한지민, 정우성 뭐 이렇게 뭐 남문희 뭐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시청률 1%도 안 나오는 드라마를 찍고 싶었겠냐고. 1회가 1.601이었대요. 시청률 1%도 안 나오는 드라마를 찍고 싶었겠냐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왜 찍었냐? 왜 찍었을 것 같아? 돈을 많이 줘서? 그러니까 JTBC에서 왜 찍었냐 물어본 그러니까 거야. JTBC에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죄송해요. 지금 잠깐 이거 정보를 좀 본다고 제가 잠깐 생각했네. JTBC에서 드라마를 만드는데 JTBC라는 방송국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만드는데 알지 모든 사람들이 1%도 안 나올 거라는 거 알면서도 이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어. 그러니까 배우들이 왜 이거 영화를 찍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드라마를 왜 찍었겠냐? 이유가 뭐냐? 일단 노희경 작가이기 때문에. 맞아. 나 찍었는데. 노희경 거니까. 극본이 노희경이니까. 2011년도 그때도 노희경이 유명했나요? 그때 못 찍었죠, 이 노희경 작가. 이 빠담빠담 나오기 전에 그들이 사는 세상, 우리들의 그 굿바이 솔로, 그 내가 사는 이유, 거짓말 엄청났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노희경이라는 작가가 드라마를 쓴다. 대본을 극본을 노희경이가 썼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해준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희경 사단이라고 있잖아. 네, 있어요. 남은희서부터 시작해갖고 한지민도 이제 그 노희경 사단이야. 그러니까 노희경 찍은 드라마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뭐 남은희서부터 해갖고 모든 노희경 사단들이 다 총출동을 한 거야. 왜? 노희경이가 극본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JTBC에서 이 드라마를 처음 찍는데
아까 고민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극본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했겠지. 돈이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서 노유경이가 원픽이 됐다. 그건 뭐냐면은 2011년도 그 당시에 최고의 작가는 노유경이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다. 그런 노유경이가 이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를 찍고 만들었다.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한 건데 노희경 작가는 나이에 따라서 그 극본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이 있지. 예, 자기 나이가 그렇지. 예, 나이대별로 그게 그 극본이 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노희경 작가가 66년생이야. 네, 네. 66년생이면은 2011년이면 한 10년 전 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몇 살이야? 한 45살? 뭐 요 정도에 쓴 게 빠담빠담이지. 감성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블루스 같은 경우는 그 노희경 작가가 2022년도니까 작년에 쓰니까 한 55살 뭐 이때 쓴 거고. 그 드라마에 비해서 그러니까 11년 전,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빠담빠담 이거에 비해서 그 우리들의 블루스는 좀 더 뭘 걸쭉하다고 해야 되나? 용이 걷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얘기하자면. 그렇지. 조금 예리했어. 그동안 좀 아팠어. 좀 예리했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보다가 이 빠담빠담을 보니까 너무 한없이 얕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가 얕다는 게 아니고 판타지 얘기를 나온다든가 김범 그러니까 눈에 눈요기는 좋아요. 막 날개 펼쳐지고 멋있긴 한데 좀 얼토당토 않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하게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는 20살 때 써야 돼. 시는 20살 때 써야지 가장 아름다운 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소설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돼야지 이 어떤 깊이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50은요? 해요. 수필. 수필. 그리고 60 이렇게 되면은 극본, 시나리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야. 자서전은 한 70. 그러니까 50, 60은 돼야지 인생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팽아가 얘기한 대로 우리들의 블루스가 노희경이 쓸 때는 50대 중반이었어.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그 무게가 좀 있는 그런 드라마를 쓴 거고 빠담빠담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이니까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쓸 수가 있었던 것이 나이하고 상관이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이 좀 애매한가 봐요. 제가 지금 50 아직 안 됐고 40 중반은 넘고 이래서 조금 이제 두 가지 다 이제 맛볼 수 있는 그런 나이인가? 이 빠담빠담이 참 굉장한 드라마다라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빠담빠담을 그 방금 그 팽아가 이야기했듯이 이 뭐 날개도 펼쳐지고 판타지적인 저는 판타지 좋아해서 재밌었어요. 그런 요소가 나와서 사람들이 호불호가 없지 않아 있어. 있지만은 나는 그래 날개 얘기를 마저 한다 그러면은 날개 얘기를 하나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벽화에 날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게 시초야. 그러니까요. 저도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저 때부터 저게 나왔구나. 이 빠담빠담이 터지고 나서 벽화에 날개가 생긴 거야. 그만큼 드라마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이 빠담빠담을 통영에서 찍었거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통영 아무도 안 갔어. 가는 사람 있지. 아무도 안 가지는 않고 덜 갔지. 하지만은 이 빠담빠담을 통영에서 찍고 나서 그 촬영지를 가려고 사람들이 통영을 무진장 갔지. 나 또한 갔어. 어느 집이 예뻤어요? 여기 엄마네 집? 아니 그 작업실? 여기에 그 동물병원. 동물병원도 예쁘게 나왔죠. 동물병원이 이뻤고 나머지 집들은 뭐 그런 거고 동물병원이 너무 이쁘게 나왔고 그리고 그때 이제 통영 그 마을 이름 나 까먹었는데 벽화 마을 생기고 그렇게 된 거지.
이 드라마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세다라는 거야. 길거리 곳곳에 천사날개잖아 이제는. 맞아요. 이 지금도 다 있어요? 범 때문에. 지금도? 그럼 천사날개 없는 데가 어디 있어? 벽화 그려져 있는 데는 다 천사날개 그려져 있지. 다 범이야. 이 빠담빠담 때문에. 범이 김범도 이때 좀 신비감이 있어 보였잖아요. 그 역할이 되게 마르게 나오던데. 애가 핸드폰으로 그 봐서 김범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범을 어디서 기억하느냐? 꽃보다 남자. 응? 꽃보다 남자에서 아, 나왔잖아. 꽃보다 남자. 네. 꽃보다 남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하이킥으로 기억을 해. 맞아요. 하이킥도 나왔어요. 네. 하이킥, 그 거침없이 하이킥이나 뭐 지붕 뚫고 하이킥 뭐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모습, 아역의 모습을 난 김범을 기억을 했던 맞아요. 거야. 그리고 그 꽃보다 남자에서 김범은 좀 아직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연기니까 고등학생 연기니까 그렇게 성숙한 연기 또는 뭐 이렇게 성인 배우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지. 아역 배우, 학생 배우 뭐 이런 개념에서 이거 빠담빠담으로 그냥 성인 배우가 돼버린 거잖아. 그전에는 성인 배우 이미지가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전에는 성인 배우 이미지가 좀 약했어. 그런데 이 빠담빠담을 통해 가지고 이국수라는 역할을 하면서 김범이 성인 배우의 연기자라는 배우의 반열에 올라서게 됐지. 대단하지. 맞아요. 그 엄마가 이러잖아. 국수인지 당면인지 걔는 어디 갔냐고. 나는 저기 나문이 너무 좋아요. 나문이 최고지. 예, 연기가 연기가 맨날 나문이 맡은 역할은 이래. 그렇지 않아요? 항상 고정돼 있는 것 같은데도 질리지가 않고 볼 때마다 새롭고 좋아요. 머리도 똑같아. 어느 드라마나 그렇지 않아요? 머리도 똑같아. 하이킥에 나와도 뽀글 파마 뭐 이렇게. 그래도 질리지 않아. 호박꼬 식상하지도 않고 연기를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해요. 그러니까 나문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드라마상의 어머니의 상들이 있어. 그 우리가 아까 그 노혜경 작가 그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든지 뭐였냐 디어 마이 프렌즈 거기서도 이제 나문이가 나오잖아. 맞아요.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도. 그런데 뭐 모양은 똑같아. 네, 맞아요. 갖다 붙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머니 상의 큰 축이다. 전원일기의 김혜자 같은. 전원일기 김혜자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머니 상의 한 모습이고 또 나문이가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모습, 어머니의 한 모습이 또 나문이 있지. 억척스러운 모습. 억척스럽고 자식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그런 모습들. 양강칠이 이제 정우성이가 이제 암 걸리잖아요. 암. 간암? 간암은 아니고 무슨 아무튼 암에 걸리지. 암에 걸리는데 자기가 간암 맞아요. 간암. 살려낸다고 막 밥을 먹으면서 그 손자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살려낼 것 같아. 그런 그치. 믿음이 생겨요.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막 이래가면서 하잖아. 그리고 그 밥 먹는데 그 다짐하는 모습이 너무 와닿아서 좋더라고요. 든든했어요. 든든했지. 네. 나문이는 진짜 그 팽아가 얘기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네. 나문이 얘기하면서 막 나는 진짜 빠담빠담을 좋아했나 봐. 얘기하면서도 막 신나 나는 지금. 그래요? 그리고 또 내 정우성. 정우성은 제가 처음 정우성 찍은 거 처음 봤거든요. 이 영화. 드라마를. 우리가 그러면은 네, 일단 정우성 이야기는 노래를 한 곡 듣고 그러세요? 그리고 정우성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자, 노을이 부릅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도 가슴이 뛰는 것 그대가 내 마음에 다가갔었나 봐
우리 사랑은 또 스쳐가지만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 내가 어느새 그대 이름을 불러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아파도 기다릴게 여기서 사랑이란 멀리 있어도 언젠가 만날 테니까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왜 이유 없이 눈물이 났는지 그렇게 가슴 아파야 했는지 지금 달려가 꼭 말해주고 싶어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이 아파도 기다릴게 여기서 사랑이란 멀리 있어도 언젠가 만날 테니까 네가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널 사랑해서 두 번 다시 못 보게 될까봐 연기처럼 네가 사라질까봐 난 두려워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날 살게 해준 사람 바로 그대입니다. 눈물마저 고맙습니다. 그대가 준 것이니까 그리움조차 나는 행복해서 살기 위해서 널 사랑해. 노을이 불렀습니다. 네. 살기 위해서. 이 빠담빠담이 안 보신 분들은 글쎄 이제 뭐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꼭 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멜로가 싫은 사람들이 보면은 좀 그렇고 멜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랑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 사랑 이야기를 빠지면은 드라마나 영화가 안 되겠지. 하지만은 이 사랑 멜로 드라마라고 하는 것 중에 나는 다섯 손가락 안에 이 빠담빠담은 꼭 들어간다. 그만큼 수작이다.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드라마라는 멜로 드라마라는 음식이 있어. 백반이야. 빠담빠담은 한정식이야. 아주 비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왜 비웃니? 아니에요. 비웃는 거 아니라 얘기해 보세요. 그 똑같은 멜로 드라마의 요소들은 다 갖고 있어. 뭐 100반짜리, 10,000원짜리 멜로 드라마. 아니 그럼 중식 드라마는 뭐예요? 멜로 중식에 비유하자면. 아니 지금 내가 한정식에 비유한 건 뭐냐면은 요 드라마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아까 환타지적인 요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식에 비유했어. 한정식에.
한정식에 회도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그래서 한정식에 비유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 동백꽃 필 무렵도 뭐 그런데 뭘? 그래.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건 한 3만 원짜리 한정식이고.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더 낫던데. 그러니까 그래? 3만 원짜리 한정식이고 이 빠담빠담은 한 5만 원 이상, 한 10만 원, 한 10만 원까지는 좀 7, 8만 원짜리 한정식. 너무너무 괜찮은 그 비율. 그러니까 한정식의 어떤 그 조화가 그 밥상의 조화가 빠담빠담은 괜찮았다. 너무 좋았다. 환타지, 멜로, 스릴러 다 들어갔잖아. 이야기가.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갔냐? 죽잖아. 불치병이 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들어갈 모든 이야기들은 다 들어간 거야. 주인공의 불치병서부터 해가지고 교도소 간 거, 뭐 보통 드라마에서 쓸만한 모든 소재들은 다 갖다 쓴 거야. 그리고 그 소재로 가지고 잡탕. 그 소재를 가지고 8만 원짜리 한정식을 만들었다고. 잡탕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 얘기하면. 잡탕 만 원짜리 그 백반이 아니라 8만 원짜리 한정식을 10만 원짜리 한정식을 만들어냈다. 하긴 뭐 11년 전에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하지. 아니 왜 이렇게 빠담빠담을 인정을 안 해줄까? 나 속상하네. 아니 인정은 안 하는 거는 아닌데요. 그렇게 막 극찬할 정도로 저는. 난 극찬을 해야 돼. 빠담빠담은 진짜 대단한 드라마였어. 제가 너무 이거 보면서 안 울었니? 하나도 안 울었어요. 진짜로? 참. 근데 진짜 눈물이 안 나는. 정우성이 이야기하고 그래요? 한지민이랑 얘기하고 할 때. 아니 정우성이 그 엄마한테 막 할 때는 그래. 그때는 나문이랑 얘기할 때도 그랬고. 찡하긴 했는데 막 눈물이 안 나고 그래서 내가 눈물을 짜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라고 좀 고민은 했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난 뭐야? 원래 작가님은 사랑쟁이잖아요. 나는 막 그렇게 눈물 짜낼 정도로 그렇게 막 재밌지 않았던 나는 것 매번 같은데. 볼 때마다 네. 막 가슴이 먹먹해지고 각자 정우성이가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너무 정우성이를 불쌍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몰아붙였어. 그 정우성이가 그런 얘기 하잖아. 한지민이한테. 교도소에 있던 16년보다 지금이 가슴이 더 뛰어.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뭐 그런 식의 대사들. 정우성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정우성 몇 살이에요? 정우성이요? 지금 몇 살이에요? 52살? 아니야. 73년생이야. 그래요? 평화랑 비슷하지 않아? 저는 안 비슷한데 저거 좀 한참 어린데. 그래? 네. 난 왜 73년생으로 알고 있지? 73년생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네. 평화가. 저요? 아니요? 갑자기 발끈해지네.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우성이가 고등학교 중퇴야. 고등학교 이제 중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이제 중퇴를 했대. 근데 중퇴를 한 이유는 그 고등학교 중퇴할 때쯤 이 러브콜을 받았어. 모델이나 뭐 이런 쪽에 러브콜을 받는 바람에 아예 그냥 학교 그만두고 뛰어 들어가 그 연예계로 이제 들어온 거지. 고등학교 중퇴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정우성이가 대단한 게 고등학교 중퇴를 했는데 이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중학교 때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대. 중학교 때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정우성이가 워낙 피지컬이 좋잖아. 네. 그러니까 중학생이라고 아무도 안 보는 거야. 등치도 크고 키도 크고 막 이러니까 중학생이라고 안 보고 50세네. 그러니까 재수생이라고 속이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뭐랄까 대박이 난 거야.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햄버거 가게 애들이 줄을 서는 거야. 여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시급 올려주고 정우성이 딴 데 못 가게 잡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때 이 연예계 캐스팅이 된 거야. 워낙 비율이 좋고 잘생기고 소문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캐스팅이 돼서 이제 연예계에 데뷔를 했지. 그러다 보니까 연기 공부를 하지는 못했어. 그러니까 이 정우성이는 연기 공부를 현장에서 찍으면서 드라마를 찍거나 뭐 모델 일을 하고 CF 찍으면서 그때 현장에서 공부를 했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연기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초창기에 좀 나왔지. 좀 많이 나왔지. 그런데 아무도 세게 욕을 하지는 않았어. 왜? 잘생겨서요? 잘생겼어. 맞아, 잘생겼어. 슬프다 갑자기. 근데 여기서도 연기를 그닥 잘하는 것 같진 않은데 점점 찍으면서 이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얘가 연기를 정말 진심으로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우성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작품이 뭐냐면은 비트야, 비트. 비트 지금도 뭐 항상 얘기하잖아.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눈 딱 감고 딱 팔 벌리면서 오토바이 타는 모습. 그게 비트거든. 이 비트의 정우성이가 떴지. 그 전에 이제 영화를 몇 개를 찍긴 찍었는데 그렇게 뜨지는 않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는데 요 비트에서는 정우성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지. 잘생겼네요. 아주. 진짜 잘생겼지. 이야. 그 비트와 태양이 없다. 태양은 없다. 여기에서 이제 정우성이가 확 떴지. 그런데 나는 그 정우성이를 언제로 나누냐면은 정우성이는 똥개로 나눠. 정우성이가 똥개라는 작품을 찍기 전과 똥개라는 작품을 찍은 이후와 정우성의 연기가 달라져. 그러니까 똥개라는 작품을 찍기 전에 정우성이 연기는 따라하는 것 같았어. 연기 잘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따라하는. 그리고 그 정우성이 똥개 이전에는 정우성이한테 그렇게 대사가 많지가 않았어. 왜? 걔는 비주얼이 좋으니까 서 있기만 해도 돼. 잘생겼잖아. 그런데 똥개 이후서부터 정우성이가 연기의 변신이 확 일어나면서 연기 잘하는 배우 반열에 들어가 버렸지. 똥개 이후에. 똥개 못 봤지? 못 봤어요. 꼭 봐. 이 똥개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정우성이의 모습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빠담빠담이야. 그러니까 빠담빠담의 모습에 빠담빠담은 30몇 살 때 34, 5 이렇게 나오잖아. 극중 배역이. 그 똥개는 20살짜리야. 고등학교 때 20살짜리 배역으로 나와. 그 똥개가 크면 정우성이가 되는 거야. 빠담빠담의 정우성이 양강치리가 되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정우성이 너무 멋있어서 이 다른 영화도 한번 찾아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똥개를 봐야 돼. 그러니까 똥개는 그 양강치리의 20살 때 모습이 똥개고 똥개의 정우성이가 35살이 되면은 빠담빠담의 양강치리가 되는 거야. 똑같이 가. 연기도 비슷하고 그 순진한 연기 뭐 이런 게 똥개하고 그 빠담빠담하고 거의 뭐 막상막하야. 그러니까 그건 꼭 똥개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빠담빠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우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똥개를 꼭 봐야 돼. 네, 젊었을 때는 정우성이 다 끌리지 않더라고요. 왜? 너무 잘생겨서. 저는 너무 잘생긴 사람은 나 사람들이 정우성 닮았다고. 사람들 다 썸네일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지? 아주 정우성을 닮고 싶어. 정우성이라서 뻔뻔해도 괜찮은 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래? 네. 그랬어. 그래 나는 이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참 좋아해. 좋아하기로 했어요. 저도 너무 멋있더라고요. 잘생기고 멋있고 그것뿐, 연기도 나쁘지도 연기도 않고 잘하고 잘해. 나이 먹을수록 너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멋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잘해서. 그러니까 그 정우성이는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도 있었고 뭐 많아. 아수라, 강철비 많이 찍었어요. 뭐 맞아. 최근에 나왔던 건 저기 있고.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이 많은데 더킹도 그랬고. 그러니까 정우성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도 있었고. 맞아요. 그것도 있었어. 나를 잊지 말아요. 그것도 있었네.
그러니까 정우성이라는 배우를 나누는 연기 변신을 하는 그 터닝 포인트는 똥개였다. 그러니까 똥개를 꼭 한번 빠담빠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똥개를 꼭 한번 봐주십사라고 내가 너 정우성 매니저 같아. 저요? 내가 정우성이를 너무 칭찬을 한다. 좀 이따 한지민 나오면 또 한지민 칭찬할 거잖아요. 괜찮아. 아니야. 거기는 푹 빠져 있는 한지민 거죠. 그래. 한지민 얘기해 보자. 한지민은 이뻐. 40살이네요. 82년생. 한지민은 이뻐. 끝. 할 얘기가 없어 얘는. 그러니까 요 한지민이가 연기력 특히 이야기를- 11년 전이니까 더더욱이나 더더욱. 어설프지. 우리들의 블루스 할 때도 연기력 문제 또 나왔거든. 아 그랬어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한지민이가 그 배역에 그 좀 안착을 못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0년 전에 이 한지민이는 더했지. 그니까. 그리고 하도 이쁘다 그래서 이뻐. 작가님이 이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 한지민 어떠니? 그때 이쁘지. 그런데 내 타입은 아니야. 이러던데. 그 한지민이가 이 이쁜 거 말고는 딱히 뭐 이게 하기가 힘들어. 그래도 이제 그 노희경 작가가 한지민이를 많이 썼지. 빠담빠담도 그랬고 그 우리들의 블루스도 그랬고 그 눈이 부시게에서 맞아요. 젊은 맞아. 김혜자 역으로 나오기도 하고. 왜 썼을까요? 이쁘니까. 에이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 그러니까 작가가 내가 만든 캐릭터잖아. 극본상에 내가 만든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 거야. 근데 한지민 마스크가 네. 내가 만든 캐릭터하고 맞다. 그러니까 연기력을 좀 떠나가지고 마스크가 내가 생각하는 캐릭터하고 맞다. 그러면 한지민을 쓰는 거지. 나문희가 이뻐서 쓴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문희 캐릭터가 내가 쓴 작가가 쓴 캐릭터에 어울리는 배우를 찾다 보니까 나문인 거야. 그런 식으로 그 한지민이가 연기력 갖고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도 내가 쓴 캐릭터에 한지민이가 맞으니까 쓴 거지. 그래도 한지민이가 잘해. 뭐 그 정도면은 뭐 그 뭐랄까 그 상도 많이 받았어. 그 최우수 연기상도 받고 뭐 그 여우조연상도 좀 받고 많이 받았어. 밀정 뭐 이런 걸로 미스백 뭐 이런 걸로 상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한지민이가 정우성이하고는 조금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오히려 한지민이 맡은 역이 그 손에 안 보는 깍쟁이 역이잖아. 여기서요. 빠담빠담해서 맞아요. 손에 안 볼 것 같은 손에 안 볼 것 같은. 그러잖아요. 정우성한테도 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그렇지. 당신을 생각했다기보다 나를 생각해서 내가 항상 나를 생각 먼저 한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그만 못 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하고 한지민이 얼굴하고는 맞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지민은 그냥 우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연기는 어설픈데 목소리 톤도 너무 일정하고 저게 너무 일정해. 저게 설정인 건지 진짜 저런 설정도 있었을 거라고 봐.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나는 감정적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 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너무 일정했어. 그게 좀 지루해진데 또 우는 연기에서는 또 잘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큰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질 뭐 때. 크진 않았는데 어쨌든 우는 연기는 잘했어요. 그리고 좀 청순한 면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드라마로 돌아와서 우리가 한지민이 그러니까 배역이 네.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빠담빠담에서 한지민이를 정진아의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정진아가 첫 장면에 그 안내견 데리고 나와요. 안내견 데리고 나왔고 사회성을 길러줘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훈련시키고 그쵸. 케어를 해.
드라마 끝날 때까지 네, 네. 계속 케어를 해. 아니 끝날 때는 강아지가 안 나왔던 것 그렇지.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케어를 그렇죠. 해서 대부분. 안내견 센터로 보낸 거야. 네, 네. 그게 정우성이었던 거야. 정우성이를 케어를 한 거야. 교도소 나온 정우성이를 그 안내견 마냥 케어를 하고 돌봐주고 사회성을 만들어서 보낸 거랑 같은 맥락으로 정지민이가 그 한지민이가 정진아 역을 하면서 처음 시작부터 그 안내견이 나왔던 이유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드라마는 첫 장면은 모든 게 다 나온다. 안내견부터 나오잖아. 그러면서 그걸 사회성을 길러주고 적응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 그 장면은 그 장면인 거야. 이해가 가? 네. 아 뭐 그냥 얘기하면 되지. 꼭 이해가 가. 뭐 어디 시험 치는 기분이네요. 자꾸.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니 딴짓하는 것 같아. 아니, 맹숭맹숭 아니. 듣고 저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드라마가 그 좀 정도는 더 아니다. 식상했던 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식상했던 게 뭐냐면 음. 또 민효숙이라고 나오잖아요. 씩씩한 허숙이. 민효숙. 어. 효숙. 미안해. 이름이 좀 제 이름하고 비슷해서 어. 어쨌든 근데 이 여자는 미혼모가 아니죠. 이혼녀에 애 하나 키우고 씩씩하고 정우성이를 기다리면서 또 어머니를 또 돌보잖아요. 근데 누구예요? 정우성은 양강칠은 나와서 출소를 해서 얘한테 뭐 고마워는 하지만 사랑의 감정은 못 느끼잖아요. 그냥 동생이었어. 어릴 때부터 본 동생이었어. 아니 사귀었어요 잠깐. 뭘 사귀기는. 그랬는데 그 정진아를 보고 그쪽을 보고 또 반하잖아. 여리여리하고 또 항상 드라마 구도가 꼭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 드라마를 만들려면 뭐 그런 설정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좀 식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죠. 그 민효숙이는 이제 국수와 썸을 좀 타려고. 그쵸. 이제 국수와? 서로 조금은 흔들린다고. 썸을 좀 그러니까, 탔지. 썸을 타려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민효숙이하고 그 양강칠이하고의 연결은 그렇게 하면은 좀 말이 좀 안 되고. 너무 어릴 때 쉽게 해갖고 양강칠이가 20살 때 그러니까 20살도 안 되지 고등학교 때 감옥에 갔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그때 민효숙이 나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뭐 이럴 때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썸 탔니 그러면은 좀 그렇고. 근데 동네 오빠야. 동네 이제 친했던 좋아했던 뭐 그런 오빠였지 그걸 썸으로 연결시키면 아니 썸이라기보다 좋아했다고 해. 꼭 그렇게 그런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럼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이제 그 나문희와 그 민효숙이 역할이 나문희, 범수, 그러니까 그 국수, 양강칠 이 사이에서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민효숙이의 어떤 그 드라마의 비중은 많지가 않았지. 중간에서 이렇게 말전하고 연결해주고 그런 역할이었지. 일자리 말씀해주고 뭐 그런. 그럼 딱히 크게 나오진 않았지. 민효숙이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드라마를 볼 때 그 사람 비중이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을 어떻게 비중이 어느 정도냐를 어떻게 보냐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드라마에 얼마나 몇 프로나 그쵸. 나오느냐야. 근데 민효숙이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았어. 거의 없었지. 아빠 얘기가 잠깐 나왔어. 국수가 애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아빠하고 한번 붙은 거, 그 이야기 말고는 민효숙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중요 인물은 아니다. 연결고리의 뭐 그런 인물이다. 오히려 그 형사보다 이 얘기가 좀 덜 나왔지. 아니 근데 이 형사 역도 이 나문희도 그렇고 나문희 엄마 역도 그렇고 형사 그 장항성도 그렇고 굉장히 그 양강칠이하고 원수처럼 막 지낼 것 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초반에는 원수처럼 지냈지. 근데 나중에는 너무 그게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착해지는 거예요. 호의적이고. 그러니까 결말이니까 거의 그렇다고는 볼 수 있지만 갑자기 저렇게 사람들이 변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저런 감정의 변화가 저렇게 급하게 변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우린 좀 드라마로 보자. 아니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느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인물이 갑자기 바뀔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죠. 이 빠담빠담에서 이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 기적. 그렇지, 기적.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아까 들어오면서 기적이야. 기적을 믿으세요라고 기적이라는 걸 믿으세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 잊어버렸었네요. 네. 나한테 기적을 믿냐고 물어보고 싶었다고? 네네네. 당신을 만난 게 기적이야? 왜 저래? 어서 작업 다른 데 가서 써먹으세요. 참나. 아니 팽아를 만난 게 기적이라고 나한테. 그렇지.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성향이 다른데. 많이 달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빠담빠담을 안 봐? 안 볼 수도 있죠. 기적이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정진아처럼. 근데 정진아처럼은 안 생겼잖아. 그럼 생긴 게 다를 뿐이죠. 근데 좀 노력하고 있어요. 닮으려고. 번쩍번쩍 뜨는데 드라마에서 정우성이 정진아를 번쩍번쩍 뜨는데 이야 얼마나 가벼우면 저렇게 들 수 있을까. 이 정우성이가 모르긴 몰라도 얼추 한 190 가까이 될 거야. 189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한 80kg. 190 정도 될 거고 그 한지민이는 글쎄 한지민 제가 볼게요. 150, 160 정도 되겠다. 그치? 키가? 한 160 되겠다. 뭐 키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몸무게 한 50kg 잡지. 160에 43. 43? 이게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프로필 몸무게가 43이겠지. 아니 그래도 왠지 43일 것 같아. 뭐 못해도 한 뭐 50은 48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리 그래도. 야, 빼짱 뼈만 남았는 거 아니야? 와, 팽아가 한지민 2배야? 80kg 넘잖아. 어이가 없구만. 참다. 아우 더 나가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뻐쩍뻐쩍 안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들더만요. 이 정우성이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나는 정우성이가 또 마음에 드는 이유가 얘가 인성이 좋아. 인성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인성이 저 뭐가 인간적인 좋은데? 사람이 좋아요? 정우성? 어떤 인성이 좋은데? 얘기해봐.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보고. 그거 봐. 그거 안 좋아하는 거야. 아니야. 내 매스컴에서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정우성이는 기부도 많이 한다는 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어렵게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그러니까 가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잘 못 지나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부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정우성이가 그 세간에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 기억 안 나지? 난민 문제가 정우성이가 뻥하고 터진 거야. 그 우리 이번에 그 제주도로 난민 들어오고 막 그랬었잖아. 그때 뭐 난리가 난 거야. 난민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막 그리고 난민들 들어와갖고 사람 뭐 어떻게 한다. 뭐 그 또 들어온 나라가 또 예멘이고 막 그래가지고 종교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정우성이가 난민을 옹호하는 여기 있네. 유엔 난민기구, 예민구. 옹호하는 그 이야기를 아주 공개적으로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정우성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우성의 말에 뭐 찬성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겠지. 그런데 이제 그 난민 문제 싫었던 사람들은 정우성이하고 이제 대판 붙었지. 이 난민 문제를 가지고 방송에 몇 번 나왔어. 나와가지고 정우성이가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뉴스에도 내가 JTBC 뉴스에도 내가 나온 걸 본 것 같은데 아무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이. 뉴스 나오고 토론 나오고 적극적으로 이제 난민 자기 문제 생각을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는데 말 잘하더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 아, 이 사람은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진심이고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공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연예인들은 공인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요. 공인은 나라의 그래서 돈을 나라 나라 일을 일을 하고 하는 나라 사람. 돈을 받는 사람들이 공인인 거야. 이 사람들은 연예인이고 유명인이야.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뭐냐면은 이런 유명인, 연예인, 스포츠, 뭐 야구 선수, 뭐 축구 선수 다 공인으로 봐. 그러면서 정치적 표현을 못하게 막아. 정치적 표현을 못하게. 그래도 정치적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우성도 그 중에 한 그렇지. 명이죠. 맞아요. 제가 그 그거 중에 들었어요. 정우성이 어떤 자기의 확실하게 정치적 얘기하더라고. 네, 맞아요. 신념들을 이렇게 표출을 하지. 뭐 정우성이의 말 한마디에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있겠죠. 거야. 무시 못하죠. 그래갖고 이 정우성이가 자기가 항상 얘기해서 난 고등학교 중퇴다. 응? 그런데 내가 그 빠담빠담에서 나온 것처럼 나 못 배운 놈이다. 하지만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념이 있고 신념이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말도 잘하고. 지식보다 지혜가 더 많은 사람인 거죠. 그건 모르지. 똑똑한데? 생각 대단해.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표현 좀 해. 아니 괜찮아요. 우리 둘 다 똑똑하면 드라마 전국이 재미없어요. 그럼 난 똑똑한 거 맞아? 남들이 그러더라고 똑똑하다고. 정말? 또 전문적이게 얘기 좀 할 수 없냐고 저한테. 아니 나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잖아. 드라마 말고도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한 사람만 알면 되지 뭘 둘 다 그래. 알아서.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정우성 얘기를 쭉 했는데 이 빠담빠담에 정우성이 명장면들이 있어. 기억나요? 이 드라마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딱 느낀 게 정말 그 연출을 너무 잘했다. 그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1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요즘 드라마하고 이렇게 비교해도 요즘 드라마보다도 더 멋있는 것 같은 장면이 더 많아요. 많지. 그래서 그거는 칭찬해줄 만해요. 이 정우성이는 그러니까 정우성이래. 자꾸 정우성 하다 보니까 자꾸 정우성이라는. 김규태 그 감독은 그 굉장히 그 미장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네, 화면의 구도, 위치, 아름다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감독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김규태 감독은 다른 것보다 그림을 미장센들 뭐 이런 걸 좋아하고 이 노희경하고 콩짝에 잘 맞는 감독이야. 그래서 노희경 거를 많이 했어. 그들이 사는 세상, 뭐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우리들의 블루스 다 김규태 그 감독이 노희경이랑 손잡고 한 드라마들이야. 그러니까 김규태가 모르겠어. 노희경이가 선택을 했는지 김규태가 노희경을 선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구 한 사람 부르면 얼른 갔겠죠. 그게 잘 맞아. 그리고 또 노희경이가 그런 장면에 대본을 잘 쓰는 거지. 너무 그림이 아름답잖아. 그쵸.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쓰고 또 김규태 감독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노희경 작가는 이 배우들뿐만 아니고 누구죠? 이 주인공들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대역들을 다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안 놓쳐.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중에는 안 놓쳐.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다 가네. 아 진짜요? 오. 1시간이 다 가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정우성의 그 카리스마 요 대사를 극 중에 나와 있는 그 정우성이의 카리스마를 볼 수 있는 아주 짧은 대사들이 있어. 그러니까 빠담빠담하면은 정우성이의 이 장면이 꼭 나와. 그걸 한번 들어보고 준비를 우리가 슬슬 1부를 마칠 준비를 할게요. 그러면은 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여자가 왜 화를 낼까? 이 여자가 나를 동정하나? 응? 뭐 그런 여자가 동정이라고 말해요 맨 처음에는. 처음에 얘기. 그치 헷갈리지. 했지. 그치. 그러니까 그 한지민이가 동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정우성이는 동정하고 사랑하고 뭐가 다른데야? 근데 동정이라고 믿고 싶었겠죠 어떻게 보면. 한지민이는 그렇지.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정우성이가 빡쳐가지고 한지민이한테 이 얘기를 하죠. 들어보겠습니다. 나한테 화났어요? 왜 나한테 화났어요? 몰라서 물어요? 내가 화가 왜 났는지 정말 몰라요?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쪽이 왜 나한테 화가 났는지. 내가 그쪽한테 입 맞춘 게 그쪽한테는 그렇게 화가 날 일이에요? 나는 머리가 모자르고 멍청해서 아까처럼 당신이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김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빙빙 돌려서 말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내가 헷갈리지 않게 말해요. 내가 싫어요? 그래요? 나한테 한 행동 다 동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한테 입 맞춘 거 가지고 지금 사과해야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쪽을 좋아한 걸 왜 사과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 좋아한 게 무슨 문제라고? 만약 사과를 하려면 그쪽이 해야지. 나는 그쪽이 좋은데 그쪽은 내가 싫으니까 싫어서 미안하다고 그쪽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봐요 안강치 씨.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나한테. 근데 이렇게 설득력 있는 것 같아. 그죠? 그치? 어떻게 보면 스토커지. 근데 어. 또 정우성이 말하니까 또 설득력 있어. 또 저런 비주얼로 또 나한테 뽀뽀해주면 난 좋을 것 같은데 왜 화를 그러게. 내? 근데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사과해. 나한테 사과해. 그러면 소리 막 지르잖아. 또 그럴싸하게 들려요 또. 말이 되지. 응. 나도 이거 보면서 말은 되는데. 말은 돼.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근데 음. 정우성은 순수했던 거야. 그러니까 밉지 않은 뻔뻔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을 왜 안 받아준 네가 잘못해, 네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좋아한 게 죄냐 이거지. 근데 실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요 대사하고 비슷한 게 그 부부의 유혹이었나? 어디요? 부부의 유혹인가? 거기서 김미애한테 얘기하잖아. 사랑이 죄니. 사랑한 게. 걔는 유부남이고요. 어. 그 사람은 유부남이고 그렇지. 불륜이고. 그렇게 좀 그건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멋있잖아. 그러니까 의 빠담빠담을 이야기를 할 때 요 대사, 요 장면이 꼭 들어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순수함 그런 게 느껴지니까 밉지가 않다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그 사랑을 양강칠이는 다 던지고 한 거잖아. 응? 양강칠이는 그 우리가 극중 대사에도 이야기가 나와. 양강칠이가 정우성이가 얘기해. 나는 오늘만 본다. 오늘만 산다. 왜? 16년 동안 난 내일이 없었다. 말대로 갔어요. 그래서 간암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야 이거 나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진짜 그러네. 말대로 갔네. 조심해야 되겠어요. 오늘만 산다 그랬고 오늘만 살았어? 오늘만 지금 산겠잖아요. 마지막에 뭐 죽으면서 끝나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마지막 장면도 너무 예술 아니니? 이 열린 결말처럼 죽이진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작가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잊어버리셨나? 미안합니다. 내가 말을 끊었네요. 갑자기 저도 브랜드 떠올라서 빨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정우성이가 이 빠담빠담에서 보여준 연기는 사랑은 우리가 아까 사랑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런 사랑 하기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하지만은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사랑이고
모든 남자들이 꿈꾼다 소리는 안 할게. 아니야. 나 또 발끈했네. 왜? 남자들도 꿈꾸는 사랑인 것 같아요. 남자들도. 내가 대부분 이 드라마를 보면요. 음. 신데렐라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보다 월등히 더 뭐 환경이 좋거나 뭐 벌이가 좋거나 뭐 스펙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자를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 막 그런 드라마가 거의 뭐 이렇게 주류를 이뤘잖아요 한동안. 근데 여기서는 11년 전인데도 보면은 한지민이 정우성을 돌보잖아요. 그죠? 직업도 더 괜찮고 외모도 출중하고 이러니 모든 남자들이 바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얘는 지금 집에서 놀고 암 걸렸지만 케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이 바라는 그런 삶이 아닐까. 자연에 살고 있잖아. 자연에 산다. 한지민이면 바랐지. 그러니까 한지민 바라고 벌이도 괜찮고 수의사. 요즘 수의학과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의대보다 세대요. 너무 세속적이다. 어떻게 생겨먹은 게 이런 걸 내가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를 일부를 여기서 마칠게요. 네. 우리가 정작 드라마 얘기는 하지도 못했어. 자꾸 드라마 얘기한 것 같은데. 드라마 주인공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 2부에서는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하고 뭐 대사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2부로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1부 2부로 나눠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죠? 그만큼 내가 빠담빠담을 좋아했어. 우려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빠담빠담을 내가 그만큼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끼고 할 얘기가 많은 거야. 그게 저 처음에 뭐 이걸 가지고 1, 2부로 다 해요? 내가 할 얘기가 있을까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계속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빠담빠담 그와 그녀의 심장박동 소리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제발. 그립지 않다 거짓말 내 심장도 모르게 머리가 하는 말 가지 말자 수백 번 고개를 저어도 어느새 내 걸음이 닿는 곳 그대가 있는 그대만 따라가는 바보죠 그대만 고파하는 여자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쉬지도 않고 내 맘이 다친 저도 아파서 도망가는 그대죠 사랑에 겁이 많아서 날 떠나간대요 어떡할까요 벌써 난 그대 혼자 두면 안 되죠 그대라는 사람 한없이 약해 빠진 남자라 내가 필요하죠 그대만 따라가는 바보죠 그대만 고파하는 여자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쉬지도 않고 내 맘이 다친 저도 아파서 도망가는 그대죠 사랑에 겁이 많아서 날 떠나간대요 어떡할까요 벌써 난 그대 바본데 우습게 들리겠죠 그래도 상관없죠 이미 사랑하는데 그대만 찾아가는 바보죠 그대만 기다리는 바보죠 내 가슴 보질지 못해